어머니 아들 바람났어요. 며느리 정숙의 떨리는 고백에 시어머니 순례의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매일 밤 8시만 되면 기원에 간다며 집을 나서던 남편. 그런데 새벽마다 돌아오는 남편의 목덜미에서는 낯선 여자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다리를 분질러 놓을게!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화려한 유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장소였죠. 그날 그 문을 연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매일 밤 거짓말을 하며 그곳으로 향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싸구려 장미향수 그 냄새 하나가 정숙이 살아온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총소리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향수 냄새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 역겨운 그 향기 하나가 3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아파트 복도에서는 새벽 청소차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도어록 소리를요. 그 새벽 정숙의 머릿속을 온통 채운 건 남편 철호였습니다. 남편이 운동 끝나고 기원에 잠깐 들렀다 오겠다고 한 게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믿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 세월이 믿음의 이유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자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코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달랬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겠지 라고요. 하지만 배신감은 이미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꼬박 기다렸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자고요. 이 사람 눈을 보면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발이 순간 멈췄습니다. 흠칫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찰나 남편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지나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진했습니다. 거실 가득 퍼지는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바닥으로 꺼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겨우 붙들고 있었던 감정의 끝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기원에서 밤샘 바둑 뒀어.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울음이 터지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정숙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내의 안색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피하듯
욕실로 바로 들어가 버렸고 욕실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정숙의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호가 현관에 벗어놓은 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셔츠를 집어들고 깃부분에 코를 박았습니다. 역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틀어막을 것처럼 강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냄새보다 정숙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셔츠 깃 안쪽에 작은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정숙 것이 아닌 색이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와 살면서 가난도 견뎌냈고 시어머니 눈치도 봐왔고 아이 키우느라 제 꿈도 다 접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번 예쁘게 꾸며볼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싶었습니다. 이 향수 냄새가 뭔지, 이 얼룩이 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30년을 바친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허망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그 허망함이요. 샤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셔츠를 세탁기 안에 던져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쌀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수돗물 소리 사이로 정숙의 얕은 울음이 섞였습니다. 30년 세월이 향수 냄새 하나에 날아가는 것 같아서 서러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철호는 정숙을 힐끔 보더니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해. 좀 잘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씻다만 쌀이 담긴 그릇만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정숙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볼은 폭 꺼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꼴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향수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악취처럼 느껴지는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한 건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디서 뭐라고 왔는지 모르지만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는 언제나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분노가 가슴 밑에서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정숙은 부엌을 치우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낡은 배낭이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봉투 뒤에 반쯤 숨겨진 채로요. 평소에는 현관 신발장 위에 두던 가방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기다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가방을 며칠째 보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지퍼를 열자 낡은 칫솔 하나, 구겨진 수건 한 장, 그리고 동전 몇 잎이 굴러다녔습니다. 겉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안쪽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작고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분홍색 향수병이었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모양이었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그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매일 밤 남편의 몸에서 풍겨나왔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향수병을 두 손으로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분홍색 향수 따위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향수 같은 거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녀 거구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정숙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 향수를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향수병을 옷 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뒷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는 척 몸을 돌리며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22번 크게 들이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나야. 근처 왔다가 들렀어. 밝게 웃으면서 들어서는 딸의 얼굴이 어쩜 그리 환한지 정숙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매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무슨 고민 있어? 괜찮아. 별일 없어? 정숙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혜 결혼이 6달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식장도 잡고 혼수 준비도 한창인 때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지금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입이 봉해졌습니다. 지혜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도 밤마다 기원에 가셔?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들어왔지만 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 속에 넣어둔 향수병이 손에 잡히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기원 다니는 게 뭐 어때서? 남자들 다 그러잖아. 딸은 잠깐 엄마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면서도 넘어간 것이겠지요. 정숙은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뒤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욕실로 가서 변기 위에 뚜껑을 열고 기울였습니다. 쏟아버리려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막상 쏟으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의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없애버리면 자신이 느낀 이 감정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뚜껑을 닫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한참 뒤 샤워를 마친 남편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등으로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나간 자리에 또 그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역한 그 냄새를 맡으며 정숙은 소파 쿠션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증오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정이 있어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다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그 허망함이었습니다. 바둑을 두러 가는 사람이 왜 여자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 정숙은 그 물음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오는 분이었습니다. 벨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30년을 살다 보니 그게 오히려 이분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문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그 방식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큰 냄비를 두 손에 든 시어머니 순례가 들어섰습니다. 83의 나이에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30살처럼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보신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미꾸라지 사다 끓였다. 냄비를 부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뒤돌아서는 순간 순례의 눈이 며느리 얼굴에 가서 꽂혔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의 눈에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는 것, 뺨이 폭 꺼진 것, 입술에 핏기가 없는 것, 며칠 전보다 분명히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이 며느리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야, 안색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순례는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턱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나한테는 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가 문제였습니다. 다그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면서도 그 안에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몇 달째 꾹꾹 눌러 담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입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고 있으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혜 아빠 바람났어요.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든 채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례의 표정이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그럴 놈은 아니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두둔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편이라도 아들 욕은 못 듣는 게 어머니였습니다. 정숙은 말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탁기 위에 올려놓은 빨래 바구니로 걸어가더니 그 안에서 남편 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한 번 맞더니 다시 한 번 깊게 맡았습니다. 순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숙이 맡았던 그 냄새가 셔츠에 배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셔츠를 바구니에 도로 내려놓으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 순례가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감싸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살벌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그 입술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습니다. 순례는 말없이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꺼운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들반들한 오래된 몽둥이였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 정수가 순례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 이전의 딸이다. 내가 오늘 저놈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겠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며느리를 달래고 참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 살면서 고부 갈등을 겪어온 분이 이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83 노인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순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순례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 물어봤자 모른다고 할 게 뻔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순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다시 고쳐쥐고 말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잡아야지. 오늘 밤 따라가 보자.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저녁 8시를 기다렸습니다. 정숙은 옆구리 통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습니다. 순례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순례가 정숙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정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욕실에서 짧게 씻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순례는 몽둥이를 치마 옆에 바짝 붙여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남편은 이미 아파트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며느리 팔을 잡아 끌며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83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큰 도로로 나서자 남편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순례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섰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타자 순례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남자요. 저 사람이 타는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게 보였고 택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탄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례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며느리 손을 꼭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저놈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미안하다.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그치고 가르치고 때로는 몰아붙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이 아들을 향한 분노보다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순례가 정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오늘 내가 내 편이다.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번화가를 지나 점점 가로등이 드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낯선 방향이었습니다. 바둑 기원이 있을 것 같은 동리가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줄어들수록 고부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제대로 비추지도 못했습니다. 정숙은 창에 이마를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안이 가슴 밑에서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기원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술래도 느꼈는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 곳에 기원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택시기사도 백미러로 슬쩍 두 사람을 봤습니다. 버스가 선 곳에서 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내리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남편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택시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요금을 치르고 내리는 술래의 손이 바빴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코를 쥐어틀 것 같은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 무언가 타는 듯한 자극적인 연기, 그 아래 깔린 시큼하고 퀴퀴한 메탄가스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술래도 얼굴을 찡그리며 옷깃을 끌어올려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대체. 남편은 그 냄새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발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아니, 창고라고 하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담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너머로 산더미처럼 쌓인 무언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입구 쪽에 커다란 녹슨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산업 폐기물 집화장. 정숙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폐기물 집화장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곳에, 밤마다 이런 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바둑을 두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정문 쪽 경비초소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나와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술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술래가 주위를 훑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옆으로 걸었습니다. 담장 뒤쪽으로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담벼락 아랫부분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술래가 몽둥이로 잡초를 헤치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자. 83 노인이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먼저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잡초가 종아리를 긁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쓰레기 더미를 밀어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쇳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기계음, 트럭이 후진하는 경고음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냄새는 담장 안에서 더 심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쓰레기 더미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대형 차량들이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형광등이 공장 천장에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뿌옇게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안에서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례가 먼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을 훑쳤습니다. 정숙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라 얼굴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 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과 순례는 트럭 옆에 바짝 붙어 몸을 숨기며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컨테이너 쪽으로 가까이 가자 냄새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발밑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밟을 때마다 질척거렸습니다. 정숙은 구역질을 참으며 발을 디뎠습니다. 순례가 컨테이너 옆벽에 등을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바둑둔다는 놈이 왜 이런 쓰레기 소굴로 들어오는 거야?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몽둥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박판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일에 연루된 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컨테이너 문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훅 끼쳤습니다. 순례가 기침을 했습니다. 정숙이 황급히 순례 등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 뒤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깨 너비가 조금씩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비비고 또 한 번 비볐습니다. 그래도 눈앞의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박철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30년을 보아온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사람, 밥상 앞에서 리모컨을 쥐고 앉아있던 사람, 퇴직 후에는 낮잠을 자면서 거실 소파를 차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밀고 나온 남편은 셔츠를 벗어 가방에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입고 있던 건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무릎이 해지고 소매 끝이 너덜너덜한 오물이 찌든 작업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큼지막한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썼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알아봤습니다. 저 어깨, 저 걸음걸이, 저 구부정하게 숙인 등 30년을 봐왔으니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경악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컨테이너에서 나와 작업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이었습니다. 허리 높이만 한 벨트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앞에 작업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줄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익숙한 듯이요. 정숙은 트럭 뒤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벨트가 돌아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병들이었습니다.
작업 전에 미리 치워두는 것인지 맨손으로 하나씩 집어 포대자루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술래가 정숙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 하는 묵직한 기계음이 창고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 버려진 것들이 벨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깨진 병, 찌그러진 캔, 검은 봉투, 알 수 없는 오물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더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먼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으면 수건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오물 속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63의 나이로 굽은 허리로 그 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래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 벨트 앞에서 저러고 있을 줄은 83 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벨트 위 쓰레기 더미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캔은 한쪽, 유리는 한쪽, 나머지는 또 다른 쪽으로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처음엔 그나마 따라가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벨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남편의 손놀림이 쫓아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장갑이 찢겼습니다. 날카로운 캔 조각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바지에 한번 닿고 다시 벨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남편의 목줄기를 비추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 짧은 목줄기가 살이 빠져 뼈가 드러날 것 같을 만큼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빠진 것인지 정숙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옷을 입고 있으니 알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저 사람이 이곳에 온 게 도대체 얼마나 된 것일까요? 남편이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통증이 오는 듯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가 주위를 의식한 듯 다시 표정을 지우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남자가 밤마다 기원해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곳에 어제 오늘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익숙한 손놀림, 경비원과 스스럼 없이 나누던 눈인사, 작업복의 낡은 정도가 모두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벨트 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오물 속으로, 깨진 유리 속으로 망설임 없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서 서서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였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벨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창고 전체를 채우며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쓰레기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벨트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손을 놀렸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단 1분도요. 정숙은 트럭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물이 벨트 아래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이 남편의 작업복 소매 안으로 스며드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장갑을 뚫고 손끝을 긁어도 찌그러진 캔날이 손등을 스쳐도 그냥 했습니다. 손을 바지에 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남편의 목줄기가 보였습니다.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작업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이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땀줄기를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집에서 저 사람은 여름에도 선풍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트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분류되지 못한 것들이 벨트 끝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작업자가 그걸 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 진짜 영감 또 흘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계음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63의 손이 25의 손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이 남편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진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 온 거예요?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에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숨길 생각도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기계음 사이로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작업자 하나가 픽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멈췄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청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더 빨리 해볼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허리 숙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랫사람한테도 어른한테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아들뻘 되는 청년에게 굽히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청년한테, 저 비웃은 작업자한테, 이 상황 전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왜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뛰어나갔다가 모든 게 엉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술래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술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몽둥이는 언제부터인가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청년은 남편을 한 번 더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다시 벨트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정숙의 눈에 박혔습니다. 먼지 가루가 마스크 틈새로 들어갔는지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계속됐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자들이 슬쩍 거리를 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시커먼 물이 또 소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것, 아물다 만 것, 이미 굳어버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아침마다 정숙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작업복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더러운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저 사람이 저런 눈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술래가 정숙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아, 저놈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닌 것 같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계음 속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벨트 앞에서 욕을 먹어도 고개를 숙이며 63의 몸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트럭 뒤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창고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남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3 노인이 트럭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몽둥이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에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술래가 조용히 정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쌌습니다. 정숙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윙, 윙, 기계음이 창고를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힌 채 손을 놀렸습니다. 기침이 다시 터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이어지다 겨우 멈췄습니다. 남편은 마스크를 고쳐 쓰고 다시 벨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첩은 뭔지, 향수는 뭔지, 기원해 간다는 거짓말은 왜 했는지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벨트가 멈췄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폈습니다. 10분 휴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벨트에서 몸을 떼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자가 슬쩍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힘겹게요. 그리고 구석진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끌다시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워 보였습니다. 벤치에 주저앉더니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아는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땀과 오물이 뒤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분홍색 향수병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기 몸 쪽으로 코를 가져갔습니다. 킁킁 맞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있다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네. 그리고 향수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칙! 짧은 소리가 조용한 구석을 울렸습니다. 목덜미에 한 번 뿌렸습니다. 칙! 옷깃에 한 번 더 뿌렸습니다. 칙칙! 팔뚝에 가방에 작업복 앞섭에 연달아 뿌렸습니다. 독한 장미 향기가 공기 중으로 번졌습니다. 오물 냄새와 뒤섞이며 기묘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게 바로 정숙이 매일 밤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야 우리 정숙이가 눈치 못 채지. 정숙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으려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향수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열었습니다. 더러운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숙의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오물 범벅인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죄책감이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향수 냄새를 맡으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향수가 이거였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밤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 냄새를 뒤집어 쓴 것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미안함이 온몸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술래였습니다. 술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에 노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눈을 꼭 감고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저 아이 앞에서 강한 어미였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셔터 문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향해, 남편을 향해 소리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남편은 사진을 수첩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10분이 끝났습니다. 벨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두 손으로 짚으며 일어서더니 인상을 한번 찌푸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물 냄새와 장미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 사람을 이 자리에 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벨트 앞에, 저 오물 속에 단 1분도 더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례가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잠깐, 어머니, 저 사람 저기서 나오게 해야 해요. 말이 떨렸습니다. 순례는 며느리 얼굴을 한번 보더니 손을 놓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분 등, 비쩍 마른 목줄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손이 보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었는데 그 눈에서 공포 같은 게 스쳤습니다.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황급히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상처난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손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벨트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정숙이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자, 지금 당장. 당신 왜 있어? 어떻게 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낮고 급했습니다. 정숙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러는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작업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벨트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등 뒤에 숨겨두었던 손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이 저항했지만 정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에서 수저를 들던 그 손이었습니다. 30년을 보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정숙이 알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붉었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자리가 불구스름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락스물에 절고 날카로운 고철에 긁히고 오물 속에서 버티다 지문이 녹아내린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크고 작은 칼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문 것, 아물다 만 것, 새로 긁힌 것이 한 손에 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갑고 거친 손이 뺨에 닿는 순간 정숙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당신 손 왜 이래? 남편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정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리가. 냄새나잖아. 당신한테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놔줘. 안 나.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는데 셔터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순례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순례의 모습을 보고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깨졌습니다. 순례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겨냈습니다. 먼지와 땀과 오물이 뒤범벅된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례는 그 얼굴을 손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로, 손바닥으로, 눈밑을, 뺨을, 이마를 닦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이 고생을 했냐? 도대체 왜?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주위 작업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젊은 작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조용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다른 작업자 하나가 그것을 보고 따라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벨트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아직 남편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사라진 그 손을요. 정숙은 남편 철호의 손등에 난 상처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아문 것, 아물다 만 것, 새로 긁힌 것. 하나씩 짚어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안함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 손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의심을 했는지 그 생각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 좀 해줘.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제발.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레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정숙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순례도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쓰레기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노랗게 뜬 아내의 안색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팠습니다. 저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숙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순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날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거. 나 다 들었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친구 명순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남편 모르게 소가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하러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간이식 순번이 됐는데 8천만 원이 막막하다고, 지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문이 사라진 그 손을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이야? 몇 년을 기다린 거잖아. 그 말에 정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았습니다. 몇 년이었습니다. 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이식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막상 순번이 됐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걸 그깟 돈 때문에 포기를 해. 남편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체념하듯 내뱉은 그 말을 이 사람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가 결혼 미루겠다고 했다더라. 자기가 모아놓은 결혼 자금으로 엄마 수술 먼저 하자고. 예식장 계약금 날려도 괜찮다고. 자기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고.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인 결혼을 미루겠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 그건 아비로서 염치가 없는 거라고. 지혜가 힘들게 모은 결혼 자금은 그 애를 위해 써야 하는 거잖아.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살릴 수 있는 수술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못할 게 없더라. 정숙은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을 것이었습니다. 63의 나이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왔을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곳으로, 이 우물 속으로요. 순례가 아들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너덜너덜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귀퉁이가 접히고 구겨진 오물이 묻은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날짜별로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두 줄, 10줄, 20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금자 이름을 봤습니다. 마누라 살리자 우리 정숙이.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마누라 살리자. 다음 줄. 우리 정숙이. 매일 밤 이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 통장을 손에 쥐고 이 이름을 입력했을 남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지문이 달아 붉게 변한 그 손으로 매일 밤 이 이름을 쳐넣었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 너를 살릴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밤마다 여기 있었습니다. 오물 속에서 욕을 먹으면서 63의 몸으로 지문이 녹아내리도록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숙은 향수 냄새를 맡으며 배신당했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한 거야.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하면 돼. 이번 달 말이면 다 모여. 그리고 정숙의 노란 안색을 바라봤습니다. 황달로 노랗게 변한 눈동자를, 핏기 없는 입술을, 폭 꺼진 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고생 좀 하면 어때? 난 당신만 다시 건강하게 내 옆에 있으면 난 그걸로 됐어. 정숙은 남편의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까처럼 울부짖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의심만 하고 당신 미워했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사라진 그 거친 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순례가 아들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들의 팔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위 작업자들은 모자를 벗은 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쓰레기 바닥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숙의 노란 손을 바라봤습니다. 황달로 물든 정숙의 손과 지문이 달아 붉게 변한 남편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수술하자.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 결혼하면 손주도 나을 텐데. 손주도 안아보고 재롱 떠는 것도 봐야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정숙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손이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손이 정숙의 목숨이었습니다.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칼자국 위로, 지문이 사라진 붉은 손가락 끝 위로 정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이 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을 나온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업복을 갈아입은 채였고 정숙은 남편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술래는 그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몽둥이는 작업장 어딘가에 두고 온 채였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미 향수와 오물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정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남편의 팔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술래를 먼저 내려드리고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소파에 앉아 도어록 소리를 기다리며 분노를 키웠던 자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몇 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 옆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려다가 정숙 어깨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줬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무게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술래였습니다. 아침에 헤어질 때와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가자. 술래가 먼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술래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숙아 앉아봐. 정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술래가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펴봐라. 정숙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두툼하게 접힌 봉투 하나와 금가락지 2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술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가락지를 내려다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봤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너희가 수술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철호가 저 쓰레기 더미에서 저러고 있는 줄도 몰랐고 네가 수술 포기하려 했던 것도 몰랐어. 술래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진작에 보탰을 거야, 이거. 근데 몰랐어. 그게 미안해서 어미로서 너무 부끄럽다. 정숙은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라 얼마 되지 않아. 그래도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구나. 술래는 보자기에 담긴 돈봉투와 금가락지를 정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가락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금가락지였습니다. 닳고 닳아 반들반들했습니다. 술래가 평생 끼고 다니던 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받아.
어머니, 정수가. 순례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 이전의 딸이야. 내가 딸 수술비에 보태는 게 뭐가 어때서.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받고 수술 잘 받아. 그게 다야. 정숙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다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순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 손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정원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화단에는 흰 꽃, 노란 꽃, 연분홍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가 아닌 진짜 꽃향기였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마친 정숙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붉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힘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당신 냄새 있잖아.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냄새? 정숙이 남편 팔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땀 냄새. 당신 땀 냄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단 옆 벤치에 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2 사람이 걷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흰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품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새벽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도어록 소리를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향수 냄새에 심장이 무너지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물 냄새를 감추려고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뿌린 싸구려 향수 한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지문이 녹아내리도록 그랬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어떤 향수보다 그 어떤 향기보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이 봄 햇살 아래 이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인생 튜브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